그리고 이제 무인기 얘기 잠깐 해보면 무인기 관련해서 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항의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 그 한 명을 용의자를 붙잡아서 지금 수사를 했고 수사 내용을 보면 아마 제작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용의자는. 근데 모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그걸 본인이 의뢰했다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네. 그게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뭐 근무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예. 계약직인가 뭐 이렇다고 하던데 언론 보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어떻게 지금, 보셨어요? 예, 30대 대학원생이 뭐 윤석열 대통령 대변인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걸로 본인이 의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지금. 예, 본인이 네, 지난해 9월부터 세 차례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유가 뭐 북한 황해북도 평산군의 뭐 우라늄 공장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인데 이게 모든 법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내면 맞아요. 안 되죠. 보내면 안 되고 과연 예. 저 사람이 혼자 있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왜냐면 배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런 대학원생이 저런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저런 걸 예. 하려고 하면 본인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을 것 같고 누군가와 어떤 뭐 공모를 했거나 배우가 있거나 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고 사실은 저기에 대해서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이제 험해질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아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라고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그 대응을 하고 야 그러면 민간에서 한 거 아니냐 우리가 그거 조사하겠다 우린 도발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나마 오해를 좀 풀었는데 네. 큰일 날 뻔한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좀 수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봐도 이적죄나 이런 거 적용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이적죄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 우리나라 항공이 아닌 그 이제 다른 나라로 보낸 그 다른 나라는 아니지만 어쨌든 북한으로 보낸 거는 저는 이제 국제법 위반이기도 하고 저는 굉장히 또 뭐 위험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수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은 어떻게 네. 봤어요? 저는 일단 시기가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윤석열이 잡혀간 다음인데 이거를 왜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간에 이 북한에게 계속 이 자극을 해가지고 군사 어떤 도발을 그러니까. 일으켜가지고 남북 관계를 좀 악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들죠. 의심할 그렇죠.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북한에다가 뭐 풍산 보내는 이제 민간 단체들은 여태까지 있어 왔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사실 제재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국민 여론적으로 큰데 이것은 이제 무인기라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냈다라고 볼 맞습니다. 수밖에 네,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북한에서 받아들일 때도 풍선과 삐라가 날라오는 거하고 무인기가 날라오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네, 네, 특히나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는 되게 예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미 연합 그 군사훈련을 하면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폭격기라는 거예요. 폭격기.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란이라든가 벙커버스터라든가 그걸 봤기 때문에 어쨌든 날아다니는 게 떠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답니다. 땅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자칫 잘못하면 정말 이제 군사 도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고 그렇지. 사실 근데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작년 5월 달에 있었던 걸 지금까지 킵해놨다는 거는 이제 북한도 사실 정략적으로 이거 언제 한번 이용해야지라고 이제 킵을 해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무인기 정도의 수준은 국가에서 제대로 된 통제를 해야 되고 그렇죠. 이제 기술적으로 그러면 왜 이걸 못 막았냐라고 하는데 우리의 방공 레이더망은 북한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오는 거는 다 잡아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한에서 가는 거 그러니까 방공망이 여기 있는데 내 뒤에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잡아내기 어렵고 특히나 독수리 떼 같은 경우가 있는 뭐 이제 환절기가 되면 독수리가 날개 펼치면 3m 나는 거예요. 그것보다 작기 때문에 이것은 국내법에서 조금 발각되면 엄하게 처벌을 해야지 저는 재발 방지할 수 있다고 봐요.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두려워할 만한 게 이미 한 10년 전부터 이 드론에다가 외국에선 드론에다가 어떤 무기를 달아가지고 맞아요. 원점 타격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테러 전쟁에서 하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테러 용도로 쓰이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이거는 민감할 네.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항공안전법 위반이라든지 남북 네. 교류 협력법 이런 것들 네. 다 위반이에요. 다 위반이에요. 국제법 위반이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다 정말 만약에 뭐 화학 물질 그럼요. 같은 거 하면 그래서 얼마나 터뜨리고 위험합니까?
이러면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 대학원생이 단순히 우라늄을 측정하기 아닌 위해서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음. 도발이 이렇게 만약에 정말 멍청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고의가 없을 텐데 북한이 그러면 공격할지도 모른다라는 미필적 고의라도 그럼요, 있으면 그거는 그러면 있죠. 이적죄 예, 해당이 예, 예.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공격을 유발한 거니까. 그리고 만약 이게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나 단체가 예. 있다면 더더욱 큰 문제예요. 그럼요. 맞습니다. 예, 예, 예. 뭔가 또 북한의 도발을 유발해서 윤석열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나, 그렇죠. 재판에 영향을 주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조사를 생겼다면 철저하게 해서 진상 당연히 규명해야 해야 될 되겠죠. 것 같습니다. 정말 위험한 행동이다.